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박 김치찌개 집이에요. 줄 서는 김치찌개 브랜드 가맹점주 실수라고 지어봤습니다. 요즘 하도 그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워낙에 대박이라고 막 떠드는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보면 다 전략이니까 뭐 다 이해하다가도 그러면 정확하게 전략을 보고서 좀 거기에 맞는 좀 입지를 가서 좀 하든가,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서서히 말라가는 가맹점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이런 컨텐츠를 남기게 됐습니다. 김치라는 아이템 진짜 좋은 아이템이죠. 또 돼지고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진짜 좋아하죠. 그 두 개가 합쳐진 돼지 김치찌개, 또 돼지랑 김치랑 또 두루치기,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지간하면 맛있죠. 근데 TV에 또 나오는 맛집이다 보니까 TV, 뭐 유튜브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줄 서서 먹었습니다. 역시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 본점에 직접 가서 좀 먹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본점은 직접 주방에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맹점 같은 경우는 본점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디서 생산을 해서 공급돼서 장사를 하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중요한 거는 밥집의 특성상 아무리 맛있어도 그 점심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리냐, 아니면 또 저녁시간에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리냐, 이게 관건이에요. 막 진짜 대단한 상권 아니라면은 점심 먹는 시간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저녁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격대가 막 비싸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회전이 진짜 잘 될 만한 김치찌개를 소울푸드로 알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고객들이 좀 있는 그런 상권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곳에서도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잘 보여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꾸준히 유입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빨리 대접하고 또 내보내고 또 손님을 받아야 그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게 주방에서 얼추 작업을 좀 해놔야 되잖아요. 바로 내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음식을 또 빠르게 서빙을 또 해줘야 되고, 그 음식을 또 다 먹으면 누군가 또 빠르게 치워가지고 또 다음 손님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주방에 2명과 홀에 3명 정도가 일을 해요. 메뉴가 막 단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돼지 김치찌개랑 돼지 김치구이랑 막 되게 단순해 보여도 5명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죠.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진짜 거기에다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계란말이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공정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한 명의 주방 인력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도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럼 계란말이랑 설거지하는 사람 또 한 명을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명 되는 거예요, 주방에.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쓰는 고정비, 인건비를 쓰는 게 이미 픽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출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사 구조 자체가 회전이 돼야지 남는 구조인 거고, 그 인건비를 이왕에 썼으니까 인건비 효율을 극대화시켜야지 남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 가맹점이 이 좋은 브랜드, 이 맛있는 브랜드를 오피스가가 집중되어 있는 지하 매장에 들어왔더라고요. 그 맛있는 김치찌개를 더 많은 수요를 받기 위해선 그렇게 좁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1층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1층에 들어가야지 우리 건물 말고 저쪽 건물, 반대편 건물, 옆 건물, 여기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외부에서 바로 옆 건물인데도 찾아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해합니다. 투자금이 적어서 그랬겠죠. 1층에 올라가면은 뭐 보증금에 권리금에 또 월세도 높고, 그걸 또 하려면 또 평수도 자려면 이게 부담되니까 그래서 지하에 내려왔다는 건 이해는 돼요. 근데 보증금 5천, 6천에 무권리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무권리여도 새롭게 이렇게 뭔가 하려면 최소 1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금 그 매장 하나 들어가는데 최소 1억 6천에서 8천 사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서울이니까 임대료도 500만 원 넘어가죠. 30평 정도만 쓰려고 해도 건물값, 땅값 있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점은 강남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는 강남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송파나 이런 좀 빠진단 말이에요. 강남보다는 그만큼 수요도 좀 적고, 신도시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이유로 새롭게 생긴 오피스 상권은 상권 그 수요 대비해서 상가가 기형적으로 많습니다. 구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 오피스 상권, 구 오피스 상권에 비해서는 상가가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본점은 강남에 원래 구 오피스 상권이니까 오피스 인원은 되게 많은데 상가가 많지 않아서 진짜 수요를 크게 가져가는데,
이렇게 새롭게 생긴 이런 그 송파 같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지만 상가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상가가 안 그래도 많은 오피스 상권이 여기에 무권리짜리인데 지하에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장사 스타일은 강남 오피스 상권처럼 수요 대비 가게가 적은 곳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본점 스타일로 해놓고 신규 오피스 상권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임대료 나가는 거하고 인건비 나가는 건 본점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매출 차이가 나게 되면 수익은 없어집니다. 이미 인건비와 임대료가 본점 수준인 건데 회전이 안 돌아가면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맛있는 맛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단순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 숫자 계산만 하고 무조건 옆 건물 뒷 건물에서도 점심시간에 찾아올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그렇게 차린 거죠. 점심시간이라는 건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기껏 걸어왔는데 줄 서 있어 나 밥만 먹어 뭐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겠죠. 눈에 보여야지 아 저기 어차피 오피스 상권 이런 데는 막 쏟아 밀려 들어오는 거니까. 밥집은 특히 김치찌개 같은 소울푸드는 사람들이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많이 찾는 메뉴고 호불호가 적은 메뉴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적죠. 근데 같은 아이템이라도 분명히 맛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죠. 술집이라는 거는 대충 분위기만 좋아도 와야 될 이유는 있지만 밥집은 맛있어야 옵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에 그 한정된 수요로 돈을 벌려면 본점처럼 완전히 자리 잡는 그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그 과정을 넘어서서 수익을 내려면 고객들이 꾸준히 들어올 만한 이런 회준율이 될 만한 그런 곳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지하 무걸리에 30평짜리 들어갈 게 아니라 1층에 대형 건물 4개가 모여있는, 지하가 아니라 1층으로 올라오면 어쨌든 건물들이 1층에서 보이잖아요. 횡단보도 바로 보이는 곳에 최소 40평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월세는 당연히 지하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비싸겠죠. 근데 어차피 30평짜리 테이블을 커버하는 사람도 3명 쓸 거고 40평짜리 테이블을 커버하는 사람도 3명 쓸 거예요. 어차피 3명 쓸 것 같으면 40평으로 가는 게 이익인 거죠. 거기다가 그 건물 사람들만 오는 수요가 아니라 4개 동 건물 사람들을 수요로 해서 장사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면 점심에 3바퀴, 저녁 2바퀴는 분명히 돌아가겠죠. 그러면 일매출은 최소 300 이상 될 거고 한 달 순수익은 본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천 이상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고정비는 지하보다 월세가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니까 2배 이상 될지 몰라도 오히려 인건비 효율은 2배 이상 늘어나잖아요. 장사 안 되는 가게니까 너는 시급 덜 줄게. 손님이 없으니까 알바비 좀 덜 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인력, 그 고정된 인력이 들어가려면 그 인력을 충분히 써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돈이 없어. 그러면 그 브랜드를 하면 안 되죠. 회전율로 승부를 보는 브랜드를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생고기랑 뭐 김치와 육수 뭐 이런 걸 부어주고 회전율 때문에 다 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접 끓여 먹어라. 이 전략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회전에 한계가 있는 매장인데 회전이 무지하게 잘 되는 집처럼 메뉴 빨리 나오고 빨리 치우면 뭐합니까? 빨리 나오고 빨리 먹고 빨리 치우면 회전 안 되는 가게는 그 빈자리 때문에 들어올 사람도 더 안 들어와요. 손님이 인테리어란 말도 있잖아요. 손님이 좀 어느 정도 차이 있어야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 건데 회전도 안 되는데 무지하게 빨리 먹고 무지하게 빨리 치워버려. 이러면 안 되죠. 차라리 끓여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칼국수집에 주방에 3명이서 일하지만 직접 끓여 먹는 샤브샤브 칼국수 주방은 한 명이 일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직접 끓여 먹으면 당연히 회전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하면 3바퀴가 아니라 1바퀴 반은 돌릴 겁니다. 대신에 인건비는 5명이 아니라 2명이서도 할 수 있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집객 요소가 오피스라는 사실 말고는 없는 곳이라면 결국 저녁 때 받을 손님은 한정돼 있는데 돼지 김치찌개를 막 10시 이후에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유동 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이 막 그냥 자연스럽게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1바퀴 돌리면 끝나겠죠. 그럼 직접 다 끓여 먹으라고 하든 갖다 주셔서 끓여 먹으라고 하든 어쨌든 1바퀴면 끝나는 거잖아요. 차라리 1바퀴 받고 손님 떨어지면 그때는 아예 문 닫아버리고 김치찌개 배달만 한다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매출은 줄어도 그래도 피해는 안 보죠. 남는 건 있을 겁니다. 고정비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점심 1바퀴 반, 뭐 총 13개 테이블이다. 그럼 7개 테이블 더하면 총 20개 테이블일 거고요. 테이블 단가가 3만원, 곱하면은 60만원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직원은 홀서빙 알바 1명만 쓰면 되죠. 거기다 저녁 1바퀴만 돌린다 치고 그럼 총 13개 테이블 단가 5만원 잡으면 65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점심 저녁 합하면 하루 125만원 매출이 나오잖아요. 대신에 인건비는 뭐 주 5일 점심 저녁 알바비 뭐
뭐 150만 원씩 해도 뭐 300만 원. 그러면 오피스 상권이고 주 5일 근무한다고 해도 총 매출이 뭐 2,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프랜차이즈 매출 원가를 40%로 잡아도 뭐 원가 뭐 1,100만 원에 인건비 한 300에 뭐 관리비 임대료 500에 관리비 잡히 뭐 180 이러면 세전 영업이익으로 적어도 7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 지하에서 그 본점처럼 인건비 미친 듯이 쓰고 사람들이 균일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회전일이 안 되는 가게에서 손님들 기다리면서 뭐 매출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인건비 그렇게 써도 이게 안 남으면 또 배달까지 한다 그럴 거고 이래버리면 매출 5천만 원 팔아도 안 남아요. 나의 창업을 그 브랜드를 골랐다면 그 브랜드에 맞는 상권과 입지에 정확히 들어가서 하든가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내 형편에 맞는 점포를 구한 다음에 그 점포에 맞게끔 창업 방법을 고안을 하든가 그런 장사 스타일에 맞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다 이도저도 아니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집어넣는 그 본사도 난 이해가 안 돼요. 또 거기서 또 열심히 또 매출 올린다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사장님은 또 저한테 막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다 물어봐요. 그러면서 주먹밥이 여기가 맛있다고 권장하면서 4,000원짜리 주먹밥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주먹밥을 시켰어요. 주먹밥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짭짤한 돼지구이에다가 소주 한잔 하면 소주 2병 먹고 돼지구이도 한 1, 2인분 더 시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주먹밥으로 배를 채우자마자 이게 술맛이 떨어져가지고 돼지고기도 더 안 시키고 소주 한 병 딱 먹고 나왔어요. 술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 주먹밥으로 배 채우고 그 셀프바는 어떻게 그렇게 잘 해놨는지 정말 배부르게 다 퍼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추가 주문은 더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다 꽉 차 앉아 있는데 뭐 추가로 다 시키는 게 없어요. 사실상 회전이 끊기니까 다 채워진 다음에 손님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 갖다 주고 모두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다 서 있어. 두 명이 가서 이 맛있는 돼지구이에다가 소주 한잔 하면서 4만 원도 안 나온 경우는 제가 처음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나마 우린 소주 한 병씩은 깠는데 나머지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돼지고기에다가 밥만 볶아 먹고 있더라고.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같은 주민이고 앞으로 걱정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TV에 나오고 줄 서고 막 유튜브에 나와서 막 되게 핫해 보이니까 그걸 하겠다는 마음은 먹었어. 그럼 거기에 맞는 상권에 가는 그런 투자금을 준비하고 그 상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 초보 창업자들이 너무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남기게 됐으니까요. 그 형편에 맞춰서 점포를 찾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똑같은 김치찌개집을 하더라도 장사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참풀직이었습니다.